남편이 출장 간 그날 밤 집에 들른 건 그의 친구였다. 단순히 밥만 먹고 돌아갈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 스친 손끝 하나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말았다. 나는 알았다. 그날 밤 이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남편이 떠난 집은 허전했다. 그가 없는 자리 하나만으로 모든 게 공허해 보였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 출장 갔다며? 그냥 들른 거야. 남편의 오랜 친구. 나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그저 손님일 뿐이라 생각했다. 부엌에서 금세 밥상을 차렸다. 평범한 김치찌개와 밑반찬. 우리는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대화는 가벼웠다. 남편 이야기, 회사 이야기. 하지만 술잔이 오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다. 웃고 있었지만 엉돌린 감정이 숨어 있었다.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아?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의 눈빛이 내 눈에 닿았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손끝이 떨려 술잔을 집어들었다. 그는 말없이 내 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그 손길이 스치자 내 심장은 더 크게 뛰었다. 반찬을 옮기려다 쟁반을 놓칠 뻔했다. 그의 손이 재빠르게 내 손을 붙잡았다. 조심해. 짧은 스침이었지만 온몸이 전율로 휘감겼다. 나는 얼어붙은 듯 손을 뺐다. 아, 고마워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머릿속은 소리쳤다. 안 돼, 남편의 친구야. 하지만 심장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다. 손끝에 남은 온기, 눈빛에 스며든 전율. 짧고 위험한 침묵 속에 나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시계는 밤 11시. 술 기운은 얼굴을 달궜다. 그가 식탁 잔을 정리하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은밀했고 금단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며 말했다. 늦었으니 이제 그만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야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똑똑. 문틈 사이로 스며든 그림자. 낯익은 실루엣. 그리고 낮은 목소리. 미안해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서. 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숨소리조차 새어나가지 않게. 그러나 이미 알았다. 그날 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내 삶이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걸. 남편 출장 간 그날 밤 찾아온 건 그의 친구였다. 나는 알았다. 이제 끝이라는 걸. 밤은 깊어갔다. 거실 시계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남편의 친구와 나는 여전히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술병은 비워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흐트러진 숟가락과 젓가락만 남아 있었다. 방 안은 술기운과 함께 알 수 없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잔을 내려놓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처럼 밝고 가벼운 농담을 던지던 눈빛이 아니었다. 무언가 억눌린 감정, 드러내지 못한 욕망이 숨어있는 듯한 눈빛. 나는 괜히 고개를 돌리며 말문을 열었다. 이제 정말 늦었네요. 그만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내 말을 듣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술잔을 다시 들고 텅 빈 병을 흔들어 보였다. 다 떨어졌네. 조금 아쉽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 눈빛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순간 우리의 손이 다시 스쳤다. 흐트러진 수저를 정리하려다 그의 손등이 내 손을 덮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온몸에 전율이 스쳤다. 나는 서둘러 손을 거두며 의자를 밀쳤다. 정말 이러면 안 돼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다. 알아.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나는 숨이 막혔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도망치라고 외쳤지만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불을 껐다. 순간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겼고 오직 거실 스탠드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나는 의도치 않게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다. 심장은 미친 듯 요동쳤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이제 가셔야 해요. 나는 겨우 말을 짜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야지.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이제 끝났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순간 또다시 두드림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 심장이 얼어붙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드리워진 그림자, 낯익은 실루엣. 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다. 미안해, 그냥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 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들어서는 안 되는 말, 하지만 듣고 싶은 말. 방 안 공기는 숨 막히도록 무거워졌다. 나는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갔다. 안 돼, 문을 열면 안 돼.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외쳤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문틈 사이로 새어드는 그의 기척이 더욱 뚜렷해졌다. 그는 다시 낮게 속삭였다. 오늘만 날 그냥 받아줄래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머리를 흔들며 방 한 구석에 웅크렸다. 하지만 귓가에 맴도는 그의 목소리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그날 밤 이 집에는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걸. 그리고 이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문 앞에 서 있는 그의 그림자를 보며 나는 숨을 죽였다.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오늘만 그냥 잠깐만. 그 목소리는 애원 같았고 동시에 금단의 유혹처럼 들렸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그의 기척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버렸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강렬하게 마주쳤다. 술기운에 붉어진 그의 얼굴, 떨리는 눈빛, 그리고 멈출 수 없는 호흡. 이러면 안 돼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대답 대신 내 어깨를 붙잡았다. 그 손길이 너무 뜨거워서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뒷걸음질 쳤고 벽에 등을 부딪혔다. 그의 눈빛이 내 입술에 꽂혔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쳤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거칠고도 애절한 입맞춤. 나는 눈을 감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놀람,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떨림. 나는 밀쳐내려 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은 이미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가까스로 그를 밀어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알아, 잘못된 거라는 거.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도 내 마음을 부정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다가와 내 뺨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손길에 심장은 더욱 미친 듯 뛰었다. 도망쳐야 해. 문을 열고 나가야 해. 머릿속은 계속 소리쳤다. 하지만 발걸음은 바닥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그의 입술이 다시 내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다. 나는 또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입맞춤이 끝나자 공기 속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벽에 기댄 채 흐느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낮게 대답했다. 나도 몰라. 하지만 널 포기할 수 없어.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포기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미 내 마음은 무너져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 우리의 밤은 반복되었다. 한 번의 실수라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는 다시 찾아왔고 나는 또다시 문을 열어주었다. 죄책감은 매일 나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그를 기다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남편이 출장 간 동안 집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대신 은밀한 숨결과 떨리는 손길로 가득 찼다. 나는 매일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다그쳤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멈춰야 해. 하지만 저녁이 찾아오면 그 다짐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스칠 때 나는 눈을 감고 모든 걸 잊고 싶어졌다.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욕망이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너 없인 못 살 것 같아.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동시에 그의 품을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 모순된 행동이 나를 더욱 파괴했다. 밤은 깊어갔다. 창밖에는 빗소리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우리의 거친 호흡만 가득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러다 들키면 우린 끝장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잡고 가슴에 얹었다. 그 뜨거운 심장 박동이 나를 무너뜨렸다. 낮이 되면 나는 평범한 아내로 돌아갔다. 남편과 통화를 하며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나는 죄를 짓는 여자가 되었다. 그 모순 속에서 나는 조금씩 미쳐가고 있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다. 피곤에 절은 눈,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 나는 매일 다짐했지만 결국 같은 길을 선택했다.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소리를 외면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멈춰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그렇게 수없이 말했지만 매번 무너졌다. 그의 품은 나를 죄책감에 빠뜨리면서도 동시에 살게 했다. 나는 모순된 감정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고 이제는 빠져나올 길이 없었다. 사랑이든 욕망이든 그것은 이미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나는 알았다. 이 길의 끝에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를 향한 걸음을, 그와 함께하는 밤을 결코 거부하지 못했다. 그와의 밤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현관 앞에 놓인 낯선 시선, 창밖에서 스치는 그림자. 나는 매일 불안에 시달렸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피곤하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하지만 손에 남은 그의 온기가 나를 배신했다. 언니가 집에 찾아왔을 때였다.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와는 방금 전까지 함께였다. 언니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방 안에 누가 있던 것 같은데? 나는 얼어붙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혼자 있었어. 하지만 언니의 눈빛은 날카롭게 흔들렸다. 그날 밤 그는 내게 속삭였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 말해야 해. 난 널 원해.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우리.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러나 동시에 심장은 그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 위에 앉아있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내 손이 떨리며 숟가락을 놓쳤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들어오는 발자국.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는 급히 몸을 숨겼고 나는 식탁 위를 정리했다. 들어온 건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뭔가 숨기고 있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심장은 요동쳤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끝까지 갈 거야. 설령 다 들켜버린다 해도.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공포이자 동시에 구원이었으니까. 내 안에서는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멈춰야 한다.
이제라도 그만해야 해.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는 속삭였다. 이미 너무 깊다. 이제는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알았다. 이 관계의 끝에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가족의 눈빛, 어머니의 차가운 말, 언니의 의심, 모든 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손을 잡고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목소리에 무너졌다.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매일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매일 같은 길을 걸었다. 마지막 술잔이 비워지고 마지막 한숨이 흩어질 때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러나 눈을 감자마자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끝났다고 믿으려는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그를 원하고 있었다는 걸.